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영상을 찍는 게 일상화가 되어버렸네요. 꼭 아침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기분? 그런 것일래나?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내용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 한탄일 수도 있겠는데 지메 경매 칼럼에 있는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알고 질문을 하는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이건 이런 뜻이냐? 그러면 상대방은 이건 기다? 아니다? 또 달면 제가 거기다가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변을 할 때 최대한 상대방에 맞춰서 심플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오는 게 이제 대항력 관련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매가 넘어가다 보면 세입자들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를 제일 많이 세입자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첫 번째는 먼저요. 자꾸 그 전세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는데 어쩌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당연히 민법의 전세권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게 되면 이건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임대차인 거죠. 임대차,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주택을 점유를 하면 주택 임대차가 들어가서 임차 그 계약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전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세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전 헷갈리게 됩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 등기부가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전입신고가 됐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것들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항력이라는 단어에 대합니다.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정일자라는 거는 단독으로 절대 동작을 할 수 없는 놈이거든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있는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를 찍었다. 근데 전입신고는 내일 했다. 그 확정일자는 오늘을 받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내일 전입신고가 됐으므로 내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게 됩니다. 간주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거는 전입신고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법 조항을 뒤져보면 대항 요건이 발생했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 그나마 좀 쉽거든요. 예를 들어 낙찰자가 왔는데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서는 대항력이 있죠. 근데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대항력이 있다 없다로 보시면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었죠. 그랬더니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했다라는 이 답변으로 인해서 대항력과 청구권을 구별 못한다고 대항력이란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썼는데요. 이게 말인지 뭔지.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하나요? 그러면 청구권이 없다고 하면 그냥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정말 이건 말장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청구로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송할 수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으로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제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과 점유를 빼면 제가 이제 대항력이 상실된다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정확한 판례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을 해야만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입을 빼도 상관은 없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나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전입을 뺐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매가 만약에 취소가 되고 다시 경매가 재진행이 된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뺐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결국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전입을 빼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서 배당 요구 종기 지나갔다고 해서 만약에 전입을 뺀다. 그러면 낙찰자가 전입이 없어서 뭐 어쩌고 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소송을 가야 됩니다.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빼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제가 밑에 써놨듯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무조건 존속을 해야 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란 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입니다. 그 전에 배당 요구 종기가 아니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존속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중요한 이건 판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사항을 알고 있지만 답변할 때는 내가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항상 돈을 받을 때까지 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빼야 되겠다 싶으면 임차권 듣기를 하고 법원에 가셔서요, 임차권 듣기를 하고 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한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제 질문에 이렇게 질문 답변을 했던 걸 복사를 해서 빨간 글씨로 해놔가지고 저를 완전히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갈구는 좀 많이 좀 저를 타겟으로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저를 타겟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답변을 해서, 예전에 저도 하나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했더니 어떤 분이 약간 좀 안 입고 없다는 식으로 이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댓글 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한테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해봤자 다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제가 못하는 부분을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시비 건 쓰지 말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말하기 힘들다, 뭐 쪽지가 되든 뭐가 되든 꼭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제가 카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를 괜히 시비를 건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시비를 건으로 인해서 본인을 뭐 이슈화 시키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너무 무모하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답변으로 저를 갈구고, 이거를 답변을 본 사람들은 질문자는 오히려 좀 안타깝지만 저보다는 이분 저한테 잘못 빨간색으로 답변했던 사람을 손을 들더라고요. 뭐 일부러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가 거기다가 이걸 얘기를 쓰진 않았으니까 이 잘못된 답변인지 말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약에 잘못된 답변한다면 그 언제든지 반박을 환영하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지만 이런 식의 억지 반박은 너무 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잘못된 글 있으면 꼭 댓글이나 쪽지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뭐 판결이나 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의 억지 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